1937년 소련 공산당과 스탈린은 연해주 고려인들에게 강제 이주 명령서를 내렸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17만 고려인들은 자기의 집과 땅과 일구어온 모든 것들을 잃고 강제로 기차에 태워졌다. 그 후로 80여 년 가까이 중앙아시아에서 살아온 고려인들. 그들이 이제 우리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 동네에 정착해서 사시는 분들은 대략 몇 분 정도 되세요? 여기 이제 강주에 온 사람들이 한 4,500 정도인데 올곡동 부분이 대다수 한 3,000명 이상. 동네가 입주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겠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가 오히려 원주민들보다는 애국인들이 많고 애국인들 중에서 고려인들이 대다수가 좀 참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올곡동이 고려인들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좀 거부 반응. 왜 우리 동네인데 애국인들이 들어오냐. 이제 고려인 우리 동포인데도 우리 동포 어떤 개념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올곡동에서 오히려 고려인들이 들어와 줘서 너무 고맙다. 올곡동이 국제적인 도시가 되어져 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동장님을 비롯해서 뭐 주민자치위원장님, 뭐 방위협의 회장님들이 오히려 더 고려인 마을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죠. 네. 우리 고려인만 들어온 게 아니고 그 나라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똑같아요. 우리가 말도 러시아 말 하요. 어간이 러시아 말 하고 또 가들 자기 말 있고 우린 자기 말 있고. 그런데 먹는 건 거의 비슷하게 먹고 다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많이 들어와서 다른 외국에 나가서 음식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너무 많이 써가지고 금요일 저녁마다 이 식당들이 다 차요. 사람들. Let's take our time tonight, girl. Above us, all the stars are watching. There's no place I'd rather be. 안녕하십니까. 호남대학교 미디어영상공연학과 고용환 교수입니다. 요즘 고려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여러 연구도 시작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고려인과 그리고 해외에 지금 계신 우리 동포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려인들은 지금 현재 광주 월곡동에 살고 계신 분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4,500명에서 5,000명 정도 지금 현재 살고 계시고요. 이분들은 주로 80% 이상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주해서 와 계십니다. 네, 이분들은 특징이 키르기스탄이나 다른 그 중앙아시아 쪽에도 많이 모여 살지만 지금부터 81년 전에 강제 이주를 당해서 우즈베키스탄에 정착해서 그곳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현장에 적응해서 살아나신. 많이 달라진 점은 요즘 이렇게 여러 군데서 굉장히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도움을 주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구 들어가는데 도로 정비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원래는 거기가 다 뭐 깨져 있고 참 많이 열악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이제 좀 더 안 보이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하면은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될 것 같고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 이 마을이 그 방이 안 나가고 비어 있는 방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고려인들이 싸니까 들어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숫자가 지금 4,000명이 넘어버리니까 이제 원룸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렇죠. 신축 원룸들이 막 생기고. 신축 원룸들도 많이 생기고 이제 도로도
폐였었는데 이제 정비가 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면서 저는 드는 생각이 그 이국적인 글씨도 영어는 그래도 대충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러시아어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림이 쫙 걸려 있는데 이게 약간 이색적인 느낌이 드는 것이 어디 좀 다른 곳에 와 있는 느낌? 예,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고려인 마을에만 또 있는 환전소 같은 경우는 그만큼 여기서 고려인들이 자급자족하고 또 돈을 이제 환전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죠. 네. 회장님, 이 국수는 우리 잔치국수처럼 생겼는데 국수를 드시기 전에 먼저 이제 고기부터 먼저 드시고 네. 고기부터 꼬치부터 드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1인당 하나씩 가져가면 되는 겁니까? 이게 양꼬치, 이게 양, 닭? 돼지, 닭 네. 그렇거든요. 네. 제가 양갈비나 양꼬치들이 되게 유행해가지고 네, 굉장히 비싼 식당으로 많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고려인 마을에 오시면 비교할 수 없는 굵기와 맛에 꼬치 음식을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진짜 강추입니다, 강추. 예, 맛있고 저렴합니다. 닭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소고기가 다 있는 거예요? 소고기 소는 넣고요. 없고요. 소는 좀 비싸니까 우리나라가. 손은 예. 여기 이게 양고기? 이게 돼지고기, 여기 양고기 그렇습니다. 이게 닭고기. 이쪽에는 닭고기. 골고루 드셔보시면은 이걸 꼬치하고 양파하고만 이렇게 해서 별도의 소스 없이 같이 먹을 수 있게끔 만든 요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 고려인들 뭐 당연히 많이 오고요. 불맛이 나는 게 직접 저는 별 거부감이 없네요.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주문 들어가면 그때부터 굽기 때문에 미리 예약하셔야 됩니다. 네, 미리. 양꼬치는 오자마자 예약을 해야지 안 기다려요. 요즘 양꼬치가 유행이던데 여기서 또 색다른 경험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렇게 세트로 나오는 게 국수랑 고기랑 샐러드랑 빵까지 이렇게 먹는다면 되게 가성비도 좋은 것 같고 이 꼬치 진짜 굵기랑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어떤 양고기나 꼬치랑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가 마을을 둘러보고 여기서 식사를 하시고 예, 고려인 마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네. 어느 곳 정착하지 못하고 계시다가 이 마을에 형성된 문화들이나 어떤 센터들이나 이런 걸 보니까 고려인 분들이 우리한테 어느 순간에 좀 한켠에 좀 자리 잡고 계시구나, 또 그런 문화들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또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또 광주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만들어내면 더 이분들이 우리의 일원으로 자리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제 고려인의 역사가 본의 아니게 두 번이나 이렇게 유랑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그 이주를 끝내고 이곳에서 이제 정착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 광주시가 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이제 도시재생 쪽이나 뭐 사회혁신 쪽이나 사회적 경제 쪽으로 다양하게 사업들이나 정책들이 이쪽을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텐데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이 부분들이 그냥 단순히 이분들의 삶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뭔가를 조성하거나 그냥 단순하게 이분들이 활용해가지고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과정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해야 될 사안. 네. 주치센터가 할 역할이 크다고 보는 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요즘 그러니까 보면은 모든 인프라 조성 사업들은 다 성과 위주로 가지 않습니까? 뭘 했고 뭘 지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주치센터 기본 취지 자체가 어떤 애로사항을 해결해 준다든지 또 기본적인 어떤 필요 사항들을 같이 협업해 가지고 다른 그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결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필요에 의한 인프라들이 이렇게 구축하게 되는데 굉장히 일조가 되지 않을까. 네. 주치센터 역할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동포라든지 해외 이주 노동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여기가 포커스되고 있는 게 굉장히 좋은 벤치마킹의 코스거든요. 어찌 보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좋은 롤 모델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 특징상 가족들이 다 이주하고 생활 환경이 조성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시 재생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선 그러면은 지자체나 이제 다른 그 단체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네. 예. 근데 요즘 지자체에서도 이제 광주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또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찾는데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래도 이슈가 되고 있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송정역 시장이나 발산마을이나 뭐 양림동 같은 경우. 근데 이것들도 좀 차이가 있는 게 고려인 마을이 외부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이렇게 찾아오는 거점이 되려면 여러 가지 다양한 기초 인프라가 있어야 된다는데 여기는 일단 생활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양림동 같은 경우는 원체 가지고 있는 자원 자체가 많습니다. 건축, 선교, 역사, 문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가지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자원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프로그램도 생겨나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GH센터에 더 논의하고 싶은 것은 기초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이 다양한 자원들을 가지고 사실은 지역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계획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뭐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지켜볼 수 있는 관광지도 아니고, 왜냐면 부산 감천마을이나 보시면 아시겠잖아요. 일상생활 거점에 사람들이 와서 둘러보고 쓰레기도 버리고 가고 살고 있는데 문 벌컥벌컥 열고 가니까 아직 이런 문제들이 다양하게 해결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 둘째, 박물관 우리 고려인 우리가 한 핏줄이잖아요. 근데 다른 데서 올 때는 야 고려인들은 누굴까? 가볼까? 어떻게 사람이 내려왔는지, 어떻게 여기로 들어왔는지, 지금 어떻게 여기서 살고 있는지 그 역사에 다 알고 싶으잖아요. 당연히 알고 싶으겠지 아무래도. 우리도 한 핏줄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전제가 여기 그러니까 다른 곳하고 다르게 그런 그 예를 들면 표지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이나 역사에 대한 얘기나 이런 것들이 포커스가 조금 이랬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뭐냐면 여기 자라나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3세, 4세의 아이들이 봤을 때 굉장히 아이덴티티로 나는 고려인이 자랑스러워. 이런 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베이스에서 생각을 같이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전문가분들 더 모셔서 저희가 솔루션 회의 때 좀 더 얘기를 풍성하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광산구 기업주치센터와 강주 CMB가 만든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고려인마을을 한번 쭉 돌아보시면서 느꼈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분들이 느끼는 문제의식 중에 가장 큰 것들은 사실 여전히 이분들은 광주에서 이방인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내용들을 광주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좀 잘 알아서 우리를 동포로서 인정해주고 하나의 국민으로서 좀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미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들을 좀 이야기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국적인 문화 아니면은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양식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어떻게 좀 더 경제적인 것과 엮여서 외부로 좀 더 확장을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한 두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그 경험 관리라는 측면에서 이 다시 오고 싶은 곳을 만들 수 있을 것, 그런 측면에서 일단 뭐 들어가면은 워낙 그 안에서 공고하게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이제 그분들이 지금 쓰고 계신 언어로만 소통이 된다든지, 그래서 외부에서 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 이국적인 요소를 느낄 수도 있겠지만 좀 뭔가 좀 막혀 있는 소통이 안 되는 느낌, 그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다시 오고 싶게 만들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하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이제 그 불편한 경험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차원에서 뭔가 좀 더 개선할 여지들이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따 다른 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지만 어떤 안전의 문제 같은 것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뭐 이 주차할 공간이 없고 뭐 접촉 사고 같은 것이 생긴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사실 불편한 경험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뭐 경제 측면에서의 확장이라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 두 가지 부분을 좀 고려해서 좀 처방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공원이라든지 또 그 가게나 상가들도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고민을 하면서 마을을 좀 형성했으면 좋겠다. 이것과 또 이제 방금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고려인 마을이 역사 문화 학습의 어떤 장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뭐 식당이면 식당 또 아니면 센터는 센터 뭐 기관이면 기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이제 고려인 역사 박물관이 있으면 좀 더 문화 관광 이런 부분에 고려인 마을을 좀 알리는데 풍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고려 사람이라는 얘기가 더 친근하다는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서 거기에 희망이 굉장히 있다.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좀 자아 존재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작년 해서 작년에 굉장히 기획 수적으로 많이 들었는데 거기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하신 분들이 방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아이들부터 해가지고 다른 일본의 대학 교수들까지 해서. 근데 그분들이 왔을 때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거기는 구경하고 이런 그냥 벤치마킹하고 이런 그런 것보다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박물관 같은 게 있으면 고려 사람에 대한 아이덴티티도 확실해지고 거기에서 있는 거주하는 가정들 그리고 거기에 같이 생활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자아 존재감도 충분히 형성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방문할 때 저는 기업지추센터에서 이런 걸 좀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방문을 하기 위해서 여기든지 연락이 이제 온다면 저희가 간단한 그 안내문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고려 사람 만나면 이렇게 해주세요.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그리고 인사법은 이런 겁니다라는 그냥 간단한 안내문을 가지고 거기 방문한다라면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화 마을이라고 형성은 지자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주고 형성을 해놨지만 사실 현지 분들이 생활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시거든요.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박물관이 건립하기 전까지라도 간략하게 어떤 안내 책자 같은 게 있다라면 그거를 좀 해주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고려인 마을이 뜨고 있으니까 이 자재에 이것을 이렇게 딱 지금 했으면 좋겠다. 뭐 너무 먼 장래보다도 지금 한번 이 전문가님들이 한번 진단하는 같은 솔루션을 한번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도시재생 안에도 세티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놀고 그런데 그런 공간이 부족하고 보행로나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하고 움직이고 생활하고 놀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디자인해 주는 것들이 세티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세티드 디자인. 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이 안에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안에서 돌봄이라고 하는 키워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었는데 그 아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들이 없다. 그래서 단순히 하드웨어 조성 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막 커뮤니티 센터나 다양하게 센터 조성의 개념들이 많은데 오히려 도시재생 사업안에서 마을의 돌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고령인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돌봄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국토부에 진행하고 있는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들이 있어요. 이건 4억 이내에 지자체가 매칭을 해가지고 사실 역사관 건립은 사실 그런 차원에서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도시재생 사업보다 실행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한번 마을의 계획들을 만들어보고 제안해봐도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고려인 분들의 의견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굳이 러시아까지 가지 않아도 러시아 음식을 먹어보고 또 그 우리 선조들이 가서 러시아 음식과 정착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음식을 만들어냈는지 이런 것도 체험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얘기를 좀 나눠. 근데 음식을 이제 고려인의 우리 그 독특한 음식을 우리가 이렇게 먹게 되는데 음식 값들이 너무 싸더라고요. 그리고 식당 환경은 고객을 맞이할 자세나 환경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주방을 따왔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고요. 저희가 한번 그 음식을 재현 한번 해봤었거든요. 작년에 제가 해봤는데 맛은 굉장히 있습니다. 근데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은 어차피 우리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 식문화를 조금만 적용시켜주면 더 훌륭한 맛을 낼 수 있고요. 주방의 위생적인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어디 가든지 가장 첫 번째로 사람을 끌 수 있는 방법은 먹거리거든요. 먹거리와 체험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 외부인들이 왔을 때 뭔가 고려인 음식을 조금씩 나눠준다고 하면 다음번에 또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렴하고 간단하게 들 수 있는 그런 길거리 음식 아니면 식당에서 팔고 있는 음식을 체험이나 그다음에 시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주말에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타지에 가보면 보통 이런 도시재생 사업들 중간에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어머니들이 그냥 반찬 파시거나 예. 예, 그냥 음식 만들어가지고 파시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제가 볼 땐 차별성이나 경쟁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제한들이 많아지면 이건 좀 쉽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구하고 직업주체센터하고 학교와 같이 해서 고려인마을하고 같이 해서 좀 우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광주 사람들도 이 마을이 고려인 마을인지 아마 잘 모르고 있고 왜 갑자기 여기 외국 사람이 많지 이런 느낌이 있을 텐데 초기 단계에서 저희들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건 여기 브랜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고부터. 그러니까는 하드웨어나 일자리 사업이나 공동체 활성화의 목표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기초 단계에서 고려인이 살고 있는 어떤 로고를 제작한다거나 기존의 그런 고려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간들에 대해서 어떤 디자인들을 만들어주는 작업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여기 뭐 고려인 사람들이 사나 보다. 고려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개선시켜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그쪽에 사시는 주변 사람들이나 광주 사람들이 좀 알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좀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런저런 제안이 들어가니까 구에서 보도블록도 다시 깔고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른 지역하고 다르지 않으면 그냥 보도블록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우리 고려인 마을의 특색 있는 어떤 그 보도블록이라든지 그 보도블록을 깔고 나서 거기에 뭔가 하나 팻말을 세우고 네. 거기다 아까 그런 텍스트들을 채우고 예. 보여드리는 이런 느낌이에요. 예, 충효동 작업을 했던 예, 건데 예. 충효동 충장 그런 역사들을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냥 벽에다가 그렇죠. 작업을 해놨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예.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요. 충효 마을이 검색 키워드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텍스트로. 네, 이런 형태로 왜냐면 예쁘니까. 근데 이게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개선 작업이 들어갈 때 막 이런 의견들이 들어가고 그걸 총괄하는 어떤 총괄 디자이너 이런 것들이 좀 체계가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정말 고려인 자체가 살기 좋은 마을로 우선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고려인 마을을 찾는 우리 국민들이나 외부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먹고 보고 즐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기 위한 상당히 그 다양한 방법이 제시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을 진행하려면 아무래도 그래도 광산구청이 앞장서야 될 것이고 또 광주시도 앞장서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생기는 도시재생센터에서 이 사업을 총괄 계획해가지고 하고 여기에 있는 전문가님들이나 저희 주치센터들은 거기에 뛰어들어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려인 마을이 좀 이렇게 강주에서 제대로 돼야 대한민국이 정말 그 인권 국가 또는 그 족과 민족으로 하는 국가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수님이 제안한 대로 여기가 대한민국 반세라고 하는 것을 꼬레야 우라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꼬레야 우라 외치면서 선서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해줘. 꼬레야 우라. 월곡이동 도시재생 사업은 핵심이 원래 살던 주민과 고려인들 간의 소통과 조화가 가장 큰 목표입니다. 민선질기 광산구는 이 점에 이미 주목하고 고려인과 시민들이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면서 고려인 마을 재생사업의 공유점과 방향도 도출했습니다.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 마을의 도시 뉴딜 사업이 선정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고려인이 시민사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나 역사 유물박물관 건립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미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도시재생의 성공한 사례를 분석해보면 문화의 힘이 가장 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프라 건설도 중요하지만 스토리와 컨텐츠,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교훈입니다. 고려인과 마을 주민이 힘과 지혜를 모아서 도시재생을 성공시키도록 최대한 광산구 행정이 뒷받침하겠습니다. Pillars of salt and pillars
watching us while we pray for you. Every day we pray for you. Till the day we meet again. In my heart is where I keep you, friend. Memories give me the strength I need to proceed. Strength I need to believe. My thoughts big, I just can't define. Wish I could turn back the hands of time. Us in the six, shop for new clothes and kicks. You and me taking flicks, making hits, stages they receive you on. Still can't believe you're gone. Give anything to hear half your breath. I know you still living your life after death.